네, 그럼 계속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직접 비교해 보시면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손익계산서 볼 때 이 매출 원가, 판매 관리비, 즉 비용이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이 두 가지 비용, 이렇게 지금 우리 주석 가서 보게 될 경우 성격별 분류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성격별 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매출 원가와 판관비, 판매 및 관리비가 모두 합산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 봤던 매출 원가, 판관비가 합산되어 있는데 이 형태별로 구분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성격별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계정은 예를 들면 급여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급여가 매출 원가가 되기도 하고 판관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개 다 해당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표는 주석에서 볼 수 있는 이 표는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는 성격별로 분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업의 이제 영업 레버리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정비, 변동비 분류를 통해서 기업이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있어서 다른 항목들은 다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는 급여고요. 개발비는 개발비고 다 이해가 쉽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개념 정리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마이너스로 잡혔죠.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 재무제표 봤을 때 이 재고자산에 해당됩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 지금 단기 재고자산이죠. 단기 재고자산, 예. 그리고 전기 재고자산, 여기서 이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 차이죠. 이 차이가 지금 22억 원이 났습니다. 22억 원이 났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석에서 지금 이 변동의 차이가 일치해야 됩니다. 22억, 아까 얼마였죠? 22억 2,247,116이죠. 지금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죠. 재고자산의 변동이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재고자산이 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이 개념. 즉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재고자산이 마이너스죠.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당연히 이게 다 합산이니까 감소하겠죠. 매출 원가가 감소하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즉 재고자산 변동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재고자산의 차이, 왜 변동의 차이가 일치하지 않냐?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왜 일치하지 않냐? 아까는 분명히 차이가 22억 정도 났는데 지금은 43억 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단기에 기업의 재고자산은 43억 원 정도 는 게 맞습니다. 즉 재고자산의 변동은 43억 원 는 게 맞는데 즉 아까 연결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22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2억 정도는 어디 갔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머지 이 차이 43억과 22억의 차이, 요거를 우리는 타계정 대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즉 무슨 말이냐? 원래는 재고자산의 변동에 있어서 얼마였죠? 22억 47이 돼야 맞는데 왜 43억이 됐냐? 타계정을 쓴 겁니다. 지금 1년에 이 단기에 기업의 재고자산은 43억 원어치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 22억 원 얼마죠? 정확하게 21억 원 정도를 다른 계정으로 넣은 거예요. 즉 어디에 넣을 수 있을까요? 광고 선전비에 넣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연구개발비에 넣을 수 있겠고 또는 어디가 있을까요? 복리후생비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업이 재고 자산을 이 기업이 만드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마스크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마스크라고 봤을 때 마스크에 대한 재고 자산이 늘었어요. 뭐 어찌됐든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고 자산에 갖고 기업은 광고 홍보비에 쓸 수도 있고요. 직원들의 이제 복리후생비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원재료 갖고 뭐 부자재 갖고 연구개발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여기에 계상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타계정 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고자산의 차이가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는 타계정 대체가 잡힌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뭐 연구개발비에 이게 지금 이 차이만큼 21억만큼 더 녹아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21억만큼을 더 추가해서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결국 이 기업이 단기에 제출한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라는 것은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이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감소하죠. 마이너스기 때문에 합산하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매출 원가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감소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죠. 그 원인으로는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은 결국 기업이 1년 동안 지금 이 재고자산이 이만큼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43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고상태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서는 41억 원 정도 늘지 않았죠. 그 차이가 계산해보면 22억 원 늘었습니다. 22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2억 원 늘면서 결국에는 타계정 대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용들에 녹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지금 재고자산 변동으로 썼다. 결국에는 기업의 비용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업이 뭐 연구개발비에 써야 될 비용, 뭐 광고 선전비에 써야 될 비용, 또는 뭐 복리후생비에 써야 될 비용 자체를 뭐 재고자산으로 대체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비용이 이 재고자산의 변동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비용이 절감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매출 원가 또는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접근하시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사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기업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기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매출 원가의 이제 계산식을 기본적으로 알아야겠죠. 매출 원가라는 것은 사실 기초 재고 자산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재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이해하실 때 재고 자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매출 원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조 원가랑 매출 원가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조 원가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연도죠. 뭐 쉽게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모든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조 원가를 갖고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뭐 제품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를 다 반영하지 않고요. 그 중에 매출로 잡힌 부분만 발췌를 해서 일부분만 매출 원가로 써요.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에다가 이번에 만든 제조 원가를 더해서 이 남은 재고자산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을 빼주는 게 결국에는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원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는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제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늘었죠. 매출액이 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쉽게 영업이익도 늘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죠.
매출액이 늘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데 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뭐 이럴 때 우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에 들어가는 이제 매출 원가 중 뭐 부자재죠. 뭐 이런 재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들어가는 원가 비용줄 중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났다. 또 기업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잡혔다. 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 차이를 특별히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을 때 이런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든지 또 하나는 감가상각, 기업이 이제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감가상각비가 이제 많이 잡혔다. 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비용 상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또 하나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재고자산이다. 요런 부분은 그래서 오늘은 이 재고자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이 주석으로 가셔가지고 이 성격별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성격별 분류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매출 원가와 다시 가서 말씀드리면 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 판매 및 물류비라고 되어 있지만 요 기업은 요 세 가지를 합쳐야겠죠. 판매 및 관리비를 모두 합산한 게 지금 성격별 분류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항목들은 다 이해가 되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 요 부분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기업의 이제 전체 비용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재고자산의 변동에 있어서 이 마이너스는 재고자산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됐다, 양수로 잡혔다라는 것은 재고자산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처음 계속 제가 이제 비용 가서 계속 말씀드릴 때는 재고자산이 늘면 재고자산의 변동에서 마이너스면 재고자산이 늘었다 그랬죠. 재고자산이 늘면 매출 원가는 감소한다.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죠. 따라서 매출 원가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익에서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더불어서 지금 재고자산이 이건 양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면 더하기니까 매출 원가에서는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매출액이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재고자산의 이 변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고자산의 변동은 연결재무제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지금 이 차이 단기에 보시는 것처럼 직접 계산을 해보죠. 여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전기 재고자산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차이가 지금 1,812,901,243 나오죠. 근데 지금 아까 봤을 때 주석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에 1,812,901 나오죠. 1,810 일치하죠. 이렇게 일치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렇게 일치하게 될 경우 지금 뭐 타계정 대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타계정 대체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기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지금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 부분에서 일치하게 된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서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대한 비용이 늘고 영업이익이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다른 기업을 통해서 한번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 그 재고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LG전자고요. 지금 매출 원가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다 나눠놨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셔가지고 성격별로 보시게 되면 요 금액이 아까 그 손익계산서 상에 지금 매출 원가와 판관비의 이제 합산 금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소 다시 가셔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요 사례를 갖고 온 이유는 지금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이 아니라서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나타내는 이렇게 쓰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경우에는 전체 재고자산의 차이로 가늠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재고자산의 차이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의 이제 세부 내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으로 가시게 되면 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은 이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 제품과 제공품에 대한 이렇게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거와 이거의 차이,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아까 성격별에서 이제 비교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품 및 이 변동의 차이가 아까 제가 계산해본 결과에 의하면 차이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뭐 유사하긴 하지만 일치하진 않고요. 결국엔 이 일치하지 않은 비용만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계정 대체액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고자산을 뭐 그대로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대체액으로 타계정 대체액으로 잡힌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비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어찌됐든 이 재고자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재고자산이 감소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매출 원가가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타계정 대체 관련해서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접근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너무 이해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 정도 개념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비용을 갖고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재고자산이 늘면 매출 원가가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반대로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이 개념만 갖고 계셔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이 차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